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윤아입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오죠. 학년이 바뀌면서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 고민도 되고요. 겨울방학 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읽어보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에 맞춰서 새해 1월 달에 읽으면 좋을 저학년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학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떻게 첫 출발을 하면 좋을까 싶은데요. 저희 CNA와 함께하는 첫 번째 수업 주제는 책과 친해져요입니다. 아이들이 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책의 가치와 책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주고요. 책을 읽는 즐거움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먼저 1주차는 뭐지입니다. 이 책은 그림책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정글 한가운데 책 한 권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그 책을 줍고 책에서 보고 배운 대로 실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책에서 도움받을 게 많겠구나 알기도 하고요. 글이 없으니까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주차 느낌표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느낌표의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친구, 물음표를 만나면서 자기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느낌표로 마음껏 표현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 보호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3주차는 브루노를 위한 책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책을 싫어했던 소년이 책 속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4주차는 책 속에 사는 개미입니다. 먹이를 구하던 개미가 괴물을 만나서 급하게 책 속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거기서 만난 낱말 친구들과 친해져서 글도 쓰게 되고 성장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낱말도 많이 알게 되고요. 책 읽기에 대한 재미까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세히 볼 책은 3주차 브루노를 위한 책입니다. 책을 아주 좋아하는 울라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울라는 하루 종일 아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울라에게 브루노라는 남자아이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물건을 사면 자랑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울라는 이런 브루노가 싫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에서 오래 놀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읽자고 하는데요. 하지만 브루노는 관심이 없었죠. 애들이나 책을 보는 거라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뒤로 브루노는 한참 찾아오지 않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입고 찾아옵니다. 그때 울라는 책 속에서 나온 뱀이 자신의 목을 물었다며 브루노의 관심을 끌고 일단 책 앞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그 둘은 책 속에 있었던 계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현실 속의 아이들이 책 속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실제 책의 글도 모두 사라집니다. 상상해 보라는 거겠죠. 동화 속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괴물이 울라를 잡아갑니다. 브루노는 배를 타고 나가서 울라를 구해야 하는데요. 바위섬에 도착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못된 괴물에게 통닭 한 마리를 던져주고 울라와 도망치게 됩니다. 괴물에게서 더 멀리, 더 빨리 도망치기 위해 두 손을 꼭 잡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무사히 모험을 마친 두 친구는 서로 웃으면서 마주합니다. 브루노는 울라에게 우리 어디에 다녀온 거냐고 묻는데요. 울라는 어디긴 우리는 책 속에 다녀왔지. 그런데 브루노, 너 목을 다쳤어. 반창고를 붙여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모험의 세계를 맛본 브루노는 책 읽기를 더 이상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렇게 브루노의 달라진 마음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독서의 재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좀 익숙해졌죠.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책들을 읽게 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1주차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매일 느끼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많지 않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있고요. 이 책에서는 내 기분을 말하는 4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주차는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입니다.
초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초능력이 특별한 게 아니라 친구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재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느꼈을 소소한 능력까지 초능력으로 소개를 해주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스스로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주차는 심심해 대마왕입니다. 주인공 헥토르는 언제나 심심해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데요. 어느 날 바이올린을 물려받는 걸 시작으로 삶이 아주 바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심함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여유를 느끼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4주차는 내 꿈은 방울토마토 엄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아영이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를 기르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꿈도 가지게 됩니다. 아영이는 어느 날 동네 꽃집에서 작은 모종을 사서 방울토마토 3개를 열리게 만드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토마토 이름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마치 토마토의 엄마가 된 것처럼 토마토를 소중히 돌봐줍니다. 가끔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방울토마토에 달려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무럭무럭 자라는 토마토를 볼 때마다 아영이는 뿌듯해집니다. 아빠는 이런 아영이를 보고 우리 집 정원사가 되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영이는 베란다에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데요.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정원사가 뭔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아빠와 꽃시장에 가서 모종을 사고 베란다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한 발표회를 한다고 하네요. 바로 꿈 발표회인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예전 꿈도 말을 해주시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꿈 말고 너희 가슴속에 숨어있는 꿈 씨앗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업이 아니어도 되니까 자신이 행복한 꿈을 찾아오란 거였죠. 드디어 발표회 날 친구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서로 응원도 해줍니다. 아영이 차례에서 아영이는 자신이 그동안 꾸며왔던 베란다 정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발표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아영이는 벌써 꿈 씨앗이 많이 자랐다면서 아영이처럼 꿈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박수를 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책 중간중간에 일과 직업의 의미, 적성이란 무엇인가, 재능은 어떻게 찾는지, 미래 사회에 만나볼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념 설명처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내용도 있어서 좋은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주인공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발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학년입니다. 3학년은 문화예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축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주차는 모차르트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도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 닦은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울 점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작곡한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주차는 옛그림은 재미있다. 여기는 상상미술관인데요. 다양한 옛그림을 통해 그림 속에 잠긴 조상들의 의도를 살펴보고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3주차는 컬러링으로 더 재밌는 모두의 국기입니다. 각 대륙에 속한 나라의 다양한 국기와 각국의 문화 유적 등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4주차는 호기심 소녀의 어쩌다 세계축제 여행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대한제국의 소녀 홍가시인데요. 단오날을 즐기고 있던 가시가 이화학당의 선생님에게서 까만 가죽 구두를 선물 받습니다. 선생님은 이 구두가 세상에 딱 7켤레만 존재하고 이 신발을 신고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을 해주는데요. 이 신발을 신자마자 가시에게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시는 빨간 구두를 신은 아이를 만나게 되고 신발을 서로 한쪽만 바꿔 신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도망을 치면서 홍가시의 흥미로운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잡힐 듯 말 듯한 이 아이는 가시에게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축제를 소개해 줍니다. 아이가 가시에게 잡히려고 할 때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시가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장입니다. 아름다운 가면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베네치아가 물의 도시인 것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축제는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죽은 자들을 가리기 위한 축제인데요. 죽음을 슬프게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기다리는 것에 가시가 놀라기도 하고요. 이곳에서는 영혼이 행운과 번영을 선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입니다. 수영복을 입고 눈으로 목욕하는 스노베스도 보게 되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 퀘벡 윈터 카니발의 마스코트 보놈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도 바라나시의 홀리입니다. 힌두교 3대 축제 중 하나로 홀리카를 태우는 의식도 보게 되고요. 나쁜 것을 내쫓으려고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집트의 아부 신발 페스티벌입니다. 1년에 2차례 람세스 2세의 신전 안쪽의 성소까지 태양이 비치는 현상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와이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알로하 페스티벌인데요. 밑옷은 입지 않고 찰랑거리는 긴 치마로 엉덩이를 흔드는 춤인 하와이의 훌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군데의 세계를 여행한 가시는 선생님에게 똑같은 구두가 7켤레라고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침 발이 아파서 구두를 벗었는데 밑창에 있던 종이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쪽지에는 하와이에 도착하면 구두를 돌려준다. 와이키키 해변 산도라 식당으로 와라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구두를 발견하고 신었더니 가시는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책 뒤에 가시가 여행했던 6군데 말고도 여러 나라의 축제들이 소개되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축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축제가 국가 민족의 정체성은 물론이고요. 기후와 역사 등을 다 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습, 축제의 의미를 새기고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들을 읽고 2025년에 첫 출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